내가 문제가 많은가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든다 그러면 이렇게 심리적으로 너무 큰 상처나 아주 간단한 원칙을 말씀드리면 싫으면 손절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불편하고 힘든데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단,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비율과 즐겁게 하는 비율이 5대5 정도 된다. 이 정도 가지고 제가 손절을 권하진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어둠의 기운을 주는 사람이랑은 손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둠의 기운이라는 것은 왠지 나를 자꾸 침체되게 만들거나 부정적인 영향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온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손절의 대상이 됩니다. 이건 좀 더 특성적인 변화나 지속적인 영향을 말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저 사람이랑 있으면 저 사람이 계속 내 문제점을 지적해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면 내가 계속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거나 내가 문제가 많은가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든다 그러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대단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내가 그것을 반응해서 나는 이런 장점이 있고 저건 제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손절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극단적인 행동이 많은 사람들은 손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아니면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에서도 너무너무 화가 나서 헤어져. 나는 정말 너를 진짜 사랑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이 정도의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 그러면요. 이것은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도 내 마음에 데미지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너무 심하다. 이렇게 되면요. 이것은 손절을 고려해 볼 대상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습을 하고 난 다음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남거든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너무 큰 상처나 극단적인 공격을 하는 경우는 손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심리적인 손절, 외적으로는 형식적인 관계 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 스스로에 대한 보호장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손절할 만한 이유를 찾는 것과 동시에 저 사람이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부분들을 꼭 발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불편한 점에 상응하는 저 사람의 상대적인 강점은 무엇인가? 혹은 밸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방법은 머릿속에 지우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장점도 필요 없고 단점도 필요 없고 그냥 지나가던 아저씨, 나한테 아주 미미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마지막 방법이 되겠습니다.